네, 여러분 오늘의 매물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같이 알아볼 건데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익률입니다. 이 급하게 현장에서 수익률 계산을 하려면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익률 계산기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투자 물건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한테 제가 수익률 계산기 다 공짜로 뿌릴 테니까 여러분 그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죠. 수익률 계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간단하게 월세 12를 곱해서 연세를 구하고요. 이 연세를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나누시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럼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억에서 보증금 3천만 원 빼고 이제 연세는 250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100을 더 곱하면은 수익률이 5.26% 나옵니다. 연수익은 이제 250만 원 곱하기 12 했으니까 3천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수익률 계산기로 쓰면은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매매가가 6억일 때 취득세및 기타 비용을 빼자고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250만 원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정확하게 5.25%가 나오게 되죠. 이 계산기를 두 대를 가지고 이제 쉽게 이제 수익률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할 때 이제 제일 간과하는 부분이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잖아요. 상가 구할 때 수익률 계산 안 하는 거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사하실 때 손익 계산 안 하는 거 사실 그게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투자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장사 실력이 뛰어나도 근본적으로 수학 구조상 수익이 나올 수 없게끔 돼 있다면은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한계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수익률을 구했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할 때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출을 거의 무조건 일으킨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대출 금액과 이제 금리에 따라서 바뀌는 수익률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공식이 추가가 되지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매매가에서 보증금 뺀 거에다가 대출금까지 추가로 빼주시면 되고요. 부모의 윗부분도 우리가 연세에서 대출이자를 추가로 빼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대출이자도 연이율이에요. 연으로 빼주시고 그것까지 100 곱하면은 우리가 레버리지 수익률, 대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레버리지 수익률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억짜리 상가에 50%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금리를 5%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익률이 5.56%로 0.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월 수익이 125만 원으로 우리가 실제로 수금되는 이제 수익 자체는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수익률 자체가 개선돼 있다고 이제 신나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시드머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훨씬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투자자들 중에서 대출을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에요.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어서 아시는 분이 이제 그거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월세 수익을 따박따박 나온다고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반대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분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50% 정도 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있으면 저 같으면 사실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두 개를 구매할 수 있다면 저는 각각 7,500, 7,500 이런 식으로 돈을 집어넣고 대출을 일으켜서 오피스텔을 구매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대출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금리로 비교했을 때 상가 금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5%대 금리라면은 사실은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가 금리가 7%, 8%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다면 대출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수익률 생각할 때 5%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좋거든요. 그 기준을 두고 수요가 있는 인기 있는 매물을 조금 더 높게 잡아도 상관없을 거고 그거 아닌 경우는 그거보다 낮게 잡아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적정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 6억짜리 상가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각각 3억, 3억씩 투자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3억, 3억 대출을 받아서 상가 두 개를 보유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보유하는 상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공실 방어 성공 확률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처음 대출 이자를 5%로 받았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하면 할수록 은행에서 그 좋게 봐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용도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상가, 네 번째 상가 혹은 그 다음 더 큰 상가에 투자가 들어갔을 때 금리에 대해서 추가로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규모가 커질수록 금리 0.1%, 0.2%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거를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드머니가 필요한 되게 고급 투자 스킬이거든요. 단순히 보유하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뭐 아파트 보유나 주식 보유보다는 훨씬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 투자거든요. 뭐 물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더가 돼서 매일매일 주식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예외로 해야 되겠죠. 뭐 어떤 트레이더들은 하루에도 막 몇 억씩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공 확률을 올리려면은 이 정도의 목돈이라면은 상가 쪽으로 옮겨가시는 거 되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똑같이 돈이 한 3억 정도 있을 때 아파트를 살 것이냐 혹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거나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투자를 할지는 좀 자유롭게 맡길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상가 투자를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주식을 내가 사고 파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가를 예쁘게 꾸민다거나 아니면 직접 창업을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방식을 써서 이걸 디벨롭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디벨로퍼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가 투자만큼 진짜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주변에서 상가 투자 굉장히 말리실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해요. 아무 상가나 투자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상가는 거의 실패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상가 투자를 왜 하느냐? 누군가는 이 상가 투자로 엄청난 부자가 되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상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거 마찬가지로 상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랑 파이어 그러니까 은퇴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꼭 은퇴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은퇴 안 해요. 은퇴 안 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거 덕분에 더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자아실현까지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 계산을 하고 계산된 상태에 걸맞는 상가를 구입해서 우리 자산을 불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룬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은퇴가 아니고 자아실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실 겁니까?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가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상가를 매매했다고 치면 월세를 어떻게 세팅을 할지 그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요걸 좀 쉽게 계산하려면 여러분 보증금을 제외하고 우선은 대출 금리의 수익률을 맞춰보시면 좋습니다. 자, 계산기를 다시 가져와서 먼저 매매가가 6억이었다고 치죠. 그러면 보증금은 일단 빼고 월세만 계산해보는 거예요. 200만 원 4% 나오죠. 우리가 목표라는 거는 5%니까 250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50만 원 잡으면은 생각했던 수익률 5%가 나와요. 여기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증금은 월세의 12배, 12를 곱해서 연세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3,200까지 세팅하면은 실제 수익률 5.26%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6억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5천만 원까지 세팅하기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5천에 250 받으면 수익률이 5.45%까지 올라간다는 거. 어때요? 되게 크죠?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5천 다 받느냐? 아닙니다. 이 보증금을 여러분 협상의 여지로 남겨두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 모여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이제 협상의 여지로 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월세거든요. 월세가 조금만 더 쌌으면 좋겠다, 올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중에서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 내가 월세 말고 대신에 보증금을 한 2천 정도 낮춰주겠다. 그래서 보증금을 3천만 원 정도 깎아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연수익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약간 낮춰져도 임차 시장에서 보다 승률이 높은 협상 카드를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유주 중에 뭐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거 절대 양보 맡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연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협상의 여지 자체가 사라져 버려서 중간에서 이제 중개를 해줘야 되는 이 중개사도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실 리스크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죠. 상가 투자할 때 착각하시는 게 좋은 상가를 사두면은 공실이 채워지겠지, 가능성이 있는데
상가인데 이게 굉장히 낮아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 성공적인 상가 투자를 하려면은 이 보증금에 쿠션을 두는 건 되게 좋은 협상 카드니까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을 약간 높이 세팅을 해두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에는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깎아주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 들어오는 월세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낮추면은 내가 그만큼 못 굴리지 않느냐. 여러분 상가 자체가 안 굴러가면은 그 2,000만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상가 투자에서 핵심은 이 공시를 빨리 해소를 해서 내 상가를 채워서 월세를 세팅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상가 구매 금액의 50% 정도 확실하게 좀 넉넉하게 가지고 대출을 50% 범위로 설정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은 조금 확실히 있는 거니까 그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상가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보증금에서 들어오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매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월세라는 건 소유자의 욕심이 아니라 이 시장이 요구하는 가격에서 그다음에 대출이라는 레버리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 상가 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임대를 안 낮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물론 서울에 있는 아주 특별한 상권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인사동이라거나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났던 다양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매물이 없을 정도니까 상가 임대인이 욕심을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단 신도시 같은 이런 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양가 그다음에 금리에 따라서 임대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임대인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결국에는 이제 이 땅값, 이 토지 가격을 계속 올려왔던 그분들이 가장 배가 부르겠죠. 돌리고 돌라서 결국엔 집가 상승이 아파트 가격도 올리고 상가 가격도 올리고 임대 가격도 올리고 그렇게 됐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제가 썼던 수익률 계산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공짜로 드릴 수는 없고요. 수익률 계산기 파일에는 제가 암호를 걸어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암호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 블로그 댓글에 계산기 미션 완료라고 꼭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암호를 댓글로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